자, 유통상식 나갑니다. 누나, 유통상식을 몇 개만 할 테니까, 지금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유통상식입니다. 이론은 지금 못합니다. 못하고, 요거 기출 예상 문제 193페이지인데 보십시오. 누나는 지금 여기서 점수를 받아야 돼요. 나도 법이 안 돼. 법이 점수 안 나와요. 지금 바래가지고 끝을 낼게. 유통상식인데 193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인데 자 볼게요. 다시 앞에 83페이지 눈 안 내보세요. 이론부터 해가지고 바로 찍어 드릴 테니까 다 읽으세요. 83페이지입니다 다시 한번 찍어 드립니다.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유통하고 마케팅 다 읽어보세요. 유통 마케팅 쫙 다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기능, 조선기능을 보면은 물적 포준화 등급화 이런 얘기들 보관하고 상적 이동하는데 도와주는 게 조선기능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86페이지입니다. 수산물의 유통의 특성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본다는 건 한 문제 논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그 다음에 유통구조입니다. 유통구조의 문제 보면요. 유통 단계별 분류, 수집, 중개, 분산 단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유통기구의 변화입니다. 유통기구의 통합화와 수집과 수평 한 문제입니다. 수평은 거대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 유통과 간접 유통 제일 밑에 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하루 유통, 살아있는 수판자, 이쪽은 읽어도 한 문제입니다. 무조건. 하루, 선어, 냉동, 원양어선 한 문제입니다. 다. 두 문제가 놓을 수 있고, 세 문제가 우리가 지금 수분사도 보면은 하루 하나, 선어 하나, 냉동 하나 다 냅니다. 자, 가공분과 거름분 유통경로 읽어보시고, 수입수산물 원료 읽어보시고요. 자, 산지시장 한 문제. 빨리 따라오세요. 큰 타이틀로 오십시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 중개, 특유 한 문제. 유통가격 안정법입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입니다. 소비지 도매시장 읽어보시고요. 여기는 수산물 유통법하고 유통가격 안정법 짬뽕되어 있는 이론들입니다. 그 다음에 선물거래 쫙 다 읽어보고 밑에 마지막 가능한 수산물 이걸 보십시오. 올해도 놓았습니다. 선물거래가 선물을 미래에 때리고 있는 차액, 베이시스입니다. 베이시스 적으세요. 베이시스. 차액은 베이시스다. 수압이 아닙니다. 그게 농문사인가 답인가 그랬을 겁니다. 넘어갑니다. 96페이지입니다. 산지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반드시 읽어봐가지고 한 문제에서 잡으십시오. 그 다음에 공동판매 한 문제입니다. 공동생산, 가공, 판매, 계산 있는데 밑에 원칙, 무조건 위탁, 평균판매, 공동계산 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요. 98페이지입니다. 유통마진과 마진율 한 문제입니다. 그쪽에 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통비용입니다. 유통비용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있습니다. 자, 점포인도로 앞에 간접비용을 넣으십시오. 한 문제입니다. 직접은 수산물 자체의 이동에 대해서 움직이는 게 직접비용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전화비라든지 통신비, 사무실비 같은 게 간접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입니다. 소유권 이전입니다. 이전이 상적입니다. 상적. 넘어갈게요. 자, 경제이론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완전 경쟁입니다. 완전 경쟁을 보면 기업의 수감하고 가격 지배력이 있습니다. 가격 지배력이 완전 경쟁은 수산물인데, 가격 수능자입니다. 어셉턴스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 잘못했습니다. 프라이스 업센턴스, 가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비용이 맞으면 들어가고 안 들어오면 탈퇴합니다. 가격 수능자, 수용자, 그러니까 수능자 그런데 업센턴스입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동질이고 가격 경쟁이고, 가격 경쟁이 자기 코스트 안 맞으면 탈퇴입니다. 그 다음에 일몰일가, 정보가 완전하면은 일몰일가입니다. 적으십시오. 정보가 완전할 때 일몰일가입니다. 아니면은 일몰일가라는 말을 넣으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불안정 경쟁입니다. 독점, 가점, 독점이 있습니다.
독점적 경쟁. 독점은 한 명입니다. 삼성이면 삼성. 독점은 보면 하나입니다. 일단 한 기업이고, 가점은 여러 개입니다. 삼성, LG 같은 게 가점입니다.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은 미용실입니다. 예를 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점이나 독점에서 가격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프라이스 테이커입니다. 가격 주도자입니다. 선도자. 독점 가점은 가격을 선도자입니다. 테이커, 프라이스 테이커. 자기가 만든다. 아까 전에 그 완전 경쟁에서는 프라이스 업세턴스, 그 가격이 주어지면 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완전 경쟁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격 차별화 조건 하나 보시고요. 가격 차별화를 합니다. 근데 유행은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1차는 개인별, 2차는 그룹별입니다. 3차가 가격 차별입니다. 시장별 차별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개인별은 그 팔다 보면은 가격이 빨리 줄이 되죠. 개인별. 그룹별도 뭐 할인을 해주죠. 10% 할인해주고. 가격 시장별은요, 자동차입니다. 이중 가격제 적으십시오. 이중 가격제라고 적으십시오. 3차가 이중 가격제입니다. 3차가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입니다. 한국의 자동차 가격과 미국의 자동차 가격이 수출하는 거 다릅니다. 적으십시오. 예시를 3차 가격 이중 가격제 자동차, 국내 자동차와 외국 자동차는 다릅니다. 가격이 다르고 제품이 다릅니다. 같은 현대차라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의 가격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의 가격 특징은 수요 공급에 적어 가격 변화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고 거미집 이론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거미집 이론은 다 적으십시오.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보다 비탄력이다. 위에 적으십시오. 그럼 외우십시오. 놓으면 바로 하면 되니까.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보다 비탄력적이다.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보다 기울기가 가파르다. 그래야 수렴이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렇습니다. 수렴행이 거미집이니까. 발산행은 밖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발산행은 뭡니까?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보다 기울기가 가파르고 비탄력적이 되겠죠. 하나만 외우고 반대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선한행은 똑같습니다. 기울기가. 거미집은 수렴행이고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이 그림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더 가파르다. 그 정도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수산물입니다. 수산물에 보면은 수요량이 있습니다. 수요량은 해당 상품 가격 위에 다른 모든 요인이고요. 수요 곡선의 이동입니다. 곡선상에 이동합니다. 이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만 변합니다. 가격만. 수요량은 가격만 변합니다. 이 말을 너무 꼬았습니다. 해당 상품의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따라서 그 수요 곡선 안에서 움직이는 게 수요량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수요는요, 가격 외에 소득이 변했다든지 인구가 변했어요.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수요 변화, 수요의 변화, 곡선의 자체가 이동합니다. 가격 외에 다른 요인이 변합니다. 위에 말은 잊어버리십시오. 그 말을 너무 꼬아버렸어요. 다시 할게요. 수요량은 가격이 10원에서 20원으로 변했다든지 가격이 10원에서 5원으로 내려갔든지 가격의 변화만 얘기하는 것이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이해가 갔습니까? 이것도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올해 초기 때문에 볼게요. 시간이 지금 이걸 하다 보면 법률을 못 합니다. 오늘 법률을 끝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빨리 할게요. 자, 지금부터 찍으라 말 안 합니다. 지금 2-3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거미집은요,
얘가 디맨드면요, 수요 곡선은, 공급 곡선은 서플라이는 이런 게 서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보다 비탄력적이란 말을 씁니다. 상식하고 안 맞습니다. 얘보다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라진 거예요. 그래야 저걸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에 수름합니다. 이 수름행입니다. 됐습니까? 공급곡선이 공수비입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탄력적이다.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는 공급곡선이 더 가파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만 외우세요. 그거 다 반대말이니까 이거만 올 거니까. 그리고 요거는 시차입니다. 시차. 올해 가격이 1000만원이에요. 내년에도 1000만원 이제 보고 공급 예상을 하겠죠. 계획을 짜겠죠. 갖다는 전제를 깝니다. 그래서 1000만원 보고 공급을 1000개를 한다고 예상을 했어요. 1000개를 계획을 짜고 계획을 만들었어요. 보니까 가격은 내려가겠네. 다른 사람 다 예상하니까 시차입니다. 그게 금시의 이론입니다. 넘어가고요. 조금만 외우십시오. 모르면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것만 찾아가 답을, 그것만 답이니까 다른 거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거만 봐. 그 다음에요, 디맨드입니다. 수요곡선 서플라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냐면은 가격이 100원입니다. 가격이 150원입니다. 가격이 50원입니다. 올라갔죠? 내려갔죠? 여기에 따라서 얘가 수요가 100, 50원 올라갔으면 어찌 됩니까? 수요가 50, 내려갔으면요 150 되겠죠. 이겁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그 점에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곡선상 이동입니다. 가격에 관계돼가지고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뭡니까? 결국은 수요의 탄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탄력이죠. 이 탄력을 볼게요. 탄력성인가 뭐 변하는 거. 그러면은 처음에 100원에서 150원 올랐어요. 100원이죠, 가격이. 그 다음에 올랐죠. 올라온 만큼만 적는 거예요, 50. 그 다음에 수요는 100이죠. 그 다음에 변한 거는 50이 마이너스 50이죠. 절대값 치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계산하면 분자가 됩니다. 분자는 150이죠. 곱하면 1500이죠. 밖에 걸 두 개 곱하면요 역시 1500이죠. 약분하면 1이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1이라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이게 이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까지는 경작이니까. 지금 경작 배우는 거 아니고 수산물 그냥 이론만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디맨드입니다. 디맨드 1. 제가 지금 500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기분 좋아가지고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800이 더 들어왔어요. 플러스 300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때 500만원 벌 때는 수산물을 100을 묶고 있어요. 요거 벌었으면 얼마게 됩니까? 한 배 반이니까 150이 아니고 한 130이나 150 묶는다 칩시다. 이렇게 요래 변했으면요 수요 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격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이 곡선에 움직이는 돈은 뭡니까? 100개였어요. 500이었어요. 내가 하는데 500이었어요. 기준이고 800이 떴으니까 얘가 800에 대한 디맨드 2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렇게 점에 이동하는 것은 가격 외에 프라이스 가격 외에 요인 소득이나 인구 변화, 인구가 100만에서 그 동네 살 사람이 100만에서 200만으로 이동했어요. 많아졌어. 그러면 이 수요가 보다 더 늘었겠죠. 이게 수요 변화입니다. 선만 딱 끄세요. 더 이상 깊이는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하지 마. 아까 말은 뭡니까? 가격입니다. 가격. 자, 서플라이. Q가 있고 P가 있어요. 서플라이. 100원에서 150으로 가느냐? 100원에서 50으로 가느냐? 디맨드. 서플라이 공급 말고요. 이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만큼이지만 올라갔을 땐 나 작게 살래? 이거예요. 내려갔죠? 100에서 50으로 내려갈 겁니다. 100에서 가격이 내려갔어요. 나 많이 살게? 150으로 사겠죠. 이게 뭡니까?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는 뭡니까? 가격이 포인트입니다. 가격에 따라서.
그래 읽어보십시오. 이것도 한 문제 두 문제 이상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여기에 보면은 저 수요 가격 탄력성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래갖고 비탄력이냐 뭐 이렇게 수치까지 놓는 거 그 경제학이니까 안 녹일 바랍니다. 공급도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입니다. 자료입니다. 자, 자료의 종류는 1차 자료, 직접 수집된 자료고요. 2차 자료는 이미 수집된 자료에서 필터를 시켜가지고 걸러진 겁니다. 2차 자료입니다. 1차 자료 수집 방법은 관찰, 현장에서 관찰한다. 서베이, 직접 해가지고 조사합니다. 설문조사 한다. 반응도, 실험 또는 반응도입니다. 델피 방법이 있는데 그건 더라고 실험조사, 델피 방법이 있지만 그렇다. 그리고 서베이 같은 조사하잖아. 전화 같은 조사, 인터넷 조사 이런 게 한다. 그 다음에 소비자 구매 행동입니다. 저간형. 저간형 구매는 매일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커피 사죠. 제가 이 커피 사는데 13,000원이 거래요. 저는 커피를 좋아하니까 고간형 같지만 저간형입니다. 왜? 금액이 13,000원이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루에 이거 하나가 100원이도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신경 안 쓰고 그 집에 가면 있어요. 그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간섭주로 사죠. 이게 저간형입니다. 과거에 경험이나 간섭으로 산다. 고간형은 제가 지금 뭘 하면 핸드폰 하나 사고 싶어요. 핸드폰 사려면 일단 100만원 갖다 다 하죠. 신중하게 하겠죠. 그런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보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STP 전략이 있습니다. STP 한 문제입니다. 이거 여기서 이제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문제 누가 뒤에 문제 있는 거 다 보고 찾아가지고 하십시오. 자, 시장에 이제 기업이 4P가 있어요. 기업이 일단 전체로 갑니다. 이거는 사진 찍으십시오. 말 안 해도. 그 다음에 4C가 있고요. 그 다음에 4M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프라이스, 그 다음에 프로모션, 그 다음에 플레이스, 그 다음에 프로덕트, 물건 있죠. 프로덕트.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촉질이 있어요. 홍보, 광고를 하는 거 있어요. 촉질, 광고. 이거 장소입니다. 매장. 그 다음에 제품이 있겠죠. 이게 뭐냐면은 제조업이 시작할 때 18, 19세기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고객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격이 뭡니까? 고객의 비용입니다. 비용, 코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모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서로 의사를 정하자. 그 다음에 프레이스는 장소가 필요 없죠. 프로덕트 제품은 뭐 하여튼 있습니다. 제품은 뭡니까? 가치, 밸류. 그 다음에 플레이스는요? 펠리스. 컨비니에이션, 펠리스. 이렇습니다. 고객의 밸류이 됩니다.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거 연계도 한 문제. 그 다음에 이 사회 같은 것은 눈높이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독거노인, 얘 맞춰가지고 서로 필요한 사람이 기업한테 물건을 삽니다. 또 이 기업에서는 광고를 어떻게 하냐, 눈높이에 맞춰서 광고를 합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마케팅 믹스입니다. 마케팅 믹스는 이 4P가 기준이니까 4P가 옆에 두고 고객 CRM 관계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마케팅 믹스입니다. 이 마케팅 믹스를 위해서 정보를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은 이런 개념을 일단 봐두시고요. 일단 자든 간에. 그래서 먼저 고객 입장, 기업 입장에서 푸시가 있대요. 푸시는 소비자를 겨냥해서 민대요. 그러니까 공급 확보입니다. 물건만 있으면 소비자가 산다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18세기, 19세기 개념입니다. 20세기 들어와서는 뭡니까? 물건이 있어도 안 팔리잖아요. 1936년에 저거 찍으세요. 바로 오늘 시간 없습니다. 대공황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돈이 없어요. 수요가 없어요. 수요가. 그래서 결국은 수요 악화, 디맨드 악화가 생긴 거예요. 이때가 뭡니까? 바뀌는 것이 적극적으로 지금 마케팅 믹스를 하는 게 뭡니까? 푸시가 풀입니다. 땡깁니다. 땡기는데 이론적으로는
기업에서 풀을 하는 것은 소비자한테 하는 게 아니고 유통업자한테 한대요. 중간 상인한테. 업자한테 광고한대요. 그러면 이 업자는 소비자한테 가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기업이 유통업자한테 광고를 하는 것이 풀 입장이래요. 지금은 필요한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행 시각입니다. 자, 이걸 근거로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TP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거 맞벌이하고 지울게요. 이거 나눴고 너무 앞으로 썼다. 자, 기업이 시장에 침투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일단 스와트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내가 기업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강점이 있죠. 약점이 있죠. 그 다음에 기회가 있고 위협이 있죠. 위협이 있죠. 이렇게 선택해가 시장을 침투하는 것이 시장 침투 이론입니다. 스와트입니다. 강점과 기회는 무조건 들어가겠죠. 하다가 하고 있다가 위협과 약점이면 여기는 탈퇴를 하겠죠. 그래서 다시 4P가 PLC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도입, 그 다음에 성장, 성수, 그 다음에 여기에 정점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쇠퇴가 하겠죠. 쇠퇴기입니다. 옛날에는 제조업은 했지만 지금은 수산물도 가공을 하기 때문에 PLC 이론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공이 되면 될수록 일반 제품하고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문제가 봤을 겁니다. 그래서 도입기에는 초기니까 내가 기회가 많고 위협은 있더라도 강점이 있으면 이때가 좀 되겠죠. 강점이 있다. 위협은 위협 받을 때가 별로 없네, 그죠? 강점이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고가 전략을 씁니다. 그래도 왜 다른 사람 못 들어줘? 적자는 생기겠지만. 그 다음에 갑자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타 기업에서 막 들어오겠죠. 진입하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 행기업에서는 성숙기에는 가장 이윤이 많겠죠. 그렇지만 그 MR, 그러니까 한 개의 이윤의 성장은 둔해질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정점에서 멈추겠죠. 그때부터는 MR이 있고요. MC가 있습니다. 일단 다 설명하는 겁니다. MR과 MC가 만나는 것은 최대 이유는 맞습니다. 근데 얘는 아닙니다. 여기서입니다. 올라갈 때 이때는 뭡니까? MC와 MR은 같다. 단 MC가 밑에서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MC가 밑에서 위로 치고 있는 MR을 만나야 됩니다. 만날 때 조건이 최대 이윤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최대 이윤이니까 이 성숙기에서 이 정점으로 기준으로 갈 때는 이때가 한계일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이게 비용이 세요. 비용이 많으면은 탈퇴를 하든 다른 제품을 만들든지 하겠죠. 자, 4P가 마케팅 믹스는 고객 관리가 안에 있습니다. 주고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마케팅 믹스입니다. 고객을 위해서 신구 고객을 위해서 하는 비용이 5배가 든답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STP입니다. STP입니다. 기업에서 시장 세분화를 합니다. 왜 세분화하느냐? 아무리 큰 기업도 어떤 시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위협이 있기 때문에 자본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셀렉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그멘트, 시장을 세분화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 세분화하고 차별을 하겠죠. 하여튼 말은 틀린데, 그렇지만 이 세분화를 먼저 시키고 조건이 됐으면 들어갔으면은 그게 타겟팅 하겠죠. 타겟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고객을 땡기겠죠. 고객을 땡기고 나서 내 제품을 고객한테 인식을 포지션을 주겠죠.
포지션, 스펙 틀리는데 인식을 합니다. 인식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없어도 뭡니까? 셀 살 겁니다. 바이를 하죠. 바이를 위해서 바이가 돼야만이 내가 한계 이율이 생기고 내 비용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STP입니다. 그리고 읽어보십시오. 한 문제 더 합니다. 얘 한 문제, PLC 한 문제, STP 한 문제, 여기 설명 있고, 그 다음에 그 스와트 한 문제, 그 다음에 4P와 4C 비교 한 문제,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 한 문제, 푸시와 풀 한 문제, 몇 문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문제가 옵니다. 학교 가려면 되십시오. 누나가 지금 이쪽에 뭐, 달리고 있어. 몇 장 안 됩니다. 그거 설명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전략은 심리적 가격, 단수 가격, 간섭 가격, 명성 가격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한 문제. 115페이지. 정보랑 읽어보시고. 라이프 사이클까지 뒤에 다 했습니다. 122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세컨멘트 이겁니다. 다시 한번. 강점, 장점 또 있고요. 한 문제 있습니다. 누나가 잘 이길 바르 여기는 무조건 누나는 맞춰야 됩니다. 학교 가려면. 그 다음에 이제 세컨멘트입니다. 보세요. 모든 고객에서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닌 특정 고객을 잡는다. 그에 집중하기 위해서 세일 마케팅을 전개할 때 세분화는 시장 공통적인 수요와 공급을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다. 그리고 나서 세분화는 인구학적 뭐 이렇게 한다. 이질성 그리고 동질성 내가 접근 가능성 한다. 세분화의 기준입니다. 세컨멘트. 구매행동 변수, 인구 통계적, 심리적 이런 걸 가지고 하겠죠. 호가적인 시장을 세분화 조건은 측정 가능하고 규모가 있고 접근 가능하고 차별적. 쉽게 말해서 내 기업에서 측정 가능해야 되고 내가 컨트롤 돼야 되고 내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영업팀이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내가 세그멘트 시장 차별을 아프리카 좋다 해서 아프리카 갔다 하면은 출장 가다가 볼일 다 봅니다. 전화하다 볼일 다 보면 왜 전화가 잘 안 될 거니까. 그게 차별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세분화가 된 다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타겟팅 집중입니다. 집중. 그게 이제 집중을 들어갑니다. 이제 이 타겟팅이 집중입니다. 그냥 다 몰라도 세그멘트 타겟팅 집중. 그 다음에 인식을 시켜가지고 물건 사기가 만듭니다. 그 다음 집중. 세분화 통화에 남는 시장에 어떤 곳에 집중할 것인가가 됩니다. 경쟁의 세분화의 세분 시장 규모, 성장률, 제품 수명 주민 같은 것도 여기도 고려하겠죠. 제품 수명 주민에서 우리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지금 성장기냐, 성숙기냐, 채택이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요. 경쟁력이 현재 들어갈 때도 현재의 경쟁자를 구분해야 되고요. 타겟팅 할 때라도 잠재적 경쟁자도 있을 것이다. 저가. 그 다음에 타겟 전략 먼저 할게요. 타겟 전략을 보면요. 차별화 전략이 있습니다. 비차별화 전략이 있고요. 집중화 전략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인식입니다. 포지션. 기업의 이미지 제품을 인식을 어떻게 시킬 거냐. 포지션의 전략류에 속성, 유익한 포지션, 사항에 따라서 사용, 제품 사용자 포지션, 경쟁에 의한 포지션, 틈새 시장, 제품군. 자, 경쟁에 의한 포지션은 뭐야? 대기업이 삼성이나 LG가 들어갔어요. 냉장고를 팔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팀들이 뭐합니까? 소비자한테. 우리 LG는 다른 제품하고 뭐가 다르다는 걸 부각시킵니다. 경쟁한 포지션. 지각에서 받은. 그 다음에 틈새 시장이 있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통계 자료 같은 거 하고 인터넷 마케팅 STP 전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자간 무역 차별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WTO. 저번에 했습니다. WTO 안에 FTA가 있다. FTA는 밑에 개터 마찬가지로 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가 있습니다. 자, WTO입니다. 이것도 한 문제입니다. WTO가 있습니다. WTO는 많은 전략이 있지만 그 안에 FTA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뭡니까? 내국민 대우가 있어요. 그리고 호혜평등이죠. 호혜평등. 최국 대우입니다. 자, 최국 대우는 정치적 내국 대우는 외국 물품이 국내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은 자, 외국 물품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랑 외국의 제품을 똑같이 세금 매깁니다. 텍스 매깁니다. 부가가치세 10% 매깁니다.
우리나라는 10% 깎아주고 외국에 붙인다. 뭐가 어긋난다고요? 내국민 대우에 붙여가지고 불공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에 내국민 대우를 했기 때문에 한 제품에 외국 제품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10이라는 걸 지원했어요. 그러면은 외국과 한국을 똑같이 지원해줘야 돼요. 그게 내국민 대우입니다. 세금을 깎아준다. 똑같이 깎아줘야 돼요. 한국에입니다. 근데 이 제국 대우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하러 갔어요. 수출하러 갔으면은 그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도 보면은 미국에서 미국 기업한테도 혜택을 10% 줬으면 우리한테도 10% 줘야 되는 게 뭡니까? 내국민 대우입니다. 미국에 갔으면 똑같이 동등하게 대응해라. 대우해주라. 자, 예를 들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제국 대우는 뭐냐? 우리나라가 외국하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협정을 맺었어요. 맺어가지고 특혜가 되는 플알파 같은 게 있었겠죠. WTO 안에는 한미에 먹었지만 옆에 있는 프랑스나 독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제국 대우입니다. 예시가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WTO가 이 두 개 조건을 중에서 허용하는 한 FTA를 관세 협정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요 두 개에서 벗어나가지고 FTA를 맺으면은 WTO에서 불공정 비용에 해가지고 국제적인 기구에 제재를 받고 나중에 벌금도 받을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는데 제가 말이 지금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가지고 내국민 대우란 한국에 들어가지고 우리 한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을 똑같이 대우해주라 이겁니다. 똑같이 하면 돼요. 근데 한 기업에 혜택을 줬으면은 다른 나라도 혜택을 똑같이 주라? 제국 대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특혜를 보면요, 한미를 해가지고, 야, 철강에 대해서 우리 계약을 했는데, 우리 둘이는 그래도 국제적인 관세가 만일에 10이었으면, 야, 10인데 우리 5만 하자. 오케이, 5로 했어요. 다른 나라도 뭡니까? 5로 해라는 겁니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한다. 이 제국 대우입니다.